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할게요. 우리 친구는 주변 지인의 권유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희망대학인 항공대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항공기 관련 또는 의료계 분야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3.24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6월 모의고사 국수탄 평균 6.8등급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유활동은 특색 있는 활동은 없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54시간, 독서는 총 19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수학 체험반, 수학 탐구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인성 관련 수상 2회 등 9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수험생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구가 네. 한국항공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항공기 관련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항공기 관련 학과가 앞으로 전망도 좋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 내신 평균이 3등급대인데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박종서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시죠. 네, 학생의 내신을 좀 보면요. 국어가 3.17등급, 수학이 3.3등급, 영어가 2.5등급, 그리고 과학이 3.86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3.24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4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3등급, 4등급, 3등급, 그리고 영어는 3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모의평가 성적을 좀 보겠는데요. 국어가 6등급, 수학 가영이 7등급, 그리고 영어가 4등급, 한국사 6등급, 물리원 7등급, 그리고 생명과학2가 8등급으로 국수탄 평균 6.8등급이고요. 3월 모의고사랑 비교해보면요. 국어가 5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이 6등급에서 7등급, 그리고 영어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일단 한국항공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2018 학년도의 경우 미래인재 전형에서 평균이 2.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2017 학년도에는 2.19에서 2.34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 2점대 이제 초중반에서 결정이 되지 않나. 3점대 후반, 중후반도 있긴 한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신의 정량값으로는 한 2.5등급 정도가 합격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한서대 같은 경우에 항공정비에서는 1점대 후반에서 2점 초반까지도 평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점대 후반도 합격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HSU 전형이나 일반 전형에서는 3점대 초반도 존재하니까 일단 면접이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천대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의 70%가 3.6등급 정도였으니까요. 평균점이 3점대 후반이니까 뭐 내신에서의 문제점은 없고 적성고사만 잘 준비되면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도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까지 형성돼 있어서요. 일단은 정량적으로는 도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주요 과목 기준으로 지금 향상 중이세요. 계속 성적이.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 이거보다 조금 여유 있는 종합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들이 좀 약해 보여서 그거는 조금 비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선생님 내신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3점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있으면 유리하실 것 같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유지했다 하락했다가 다시 복귀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수학이 좀 향상되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의 키를 가질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상승해서요. 이것도 역시 3학년 1학기 상승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현재 정시에서는 경쟁력이 매우 좀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희망대학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학도 나형으로 선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주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월 모평 기준으로 을지대 방사선학과 같은 경우도 수학하고 탐구만으로도 144점이고 그리고 가천대 방사선이 233, 그다음에 한국항공대가 248, 그리고 한서대가 두 과목에서 112 정도의 백분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차가 커서 정시보단 수시 쪽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모의고사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국어랑 수학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어는 유지하시는 거 목표로 하시고요. 수학은 20번 이전까지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즉 실수를 없게 계산 실수 안 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을 좀 숙달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출만 평가원 기출만이라도 좀 반복적으로 한 3개년 정도 반복 풀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가채점하고 너무 그 격차가 커요. 그래서 영어도 일단은 3등급을 가채점한 목표대로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탐구는 이제 탐구 과목도 빨리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채점한 거랑 과목도 다르신 것 같아서 탐구도 아직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학습이 좀 수월한 과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투를 선택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물리 1이나 지구과학 1이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한국사 6등급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어떤 역사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자투리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벗어나시되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인데요.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 우리 학생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적성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유성호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네네. 우리 학생도 적성 전형 이야기를 했는데 요맘때 3학년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갑자기 적성 전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적성 전형은 비교과도 약하고 내신도 좀 처지는 학생들이 논술에는 자신이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봐야지 하고 달려드는 전형이 적성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한성대라든가 서울권의 한성대라든가 혹은 서경대 36대, 그다음에 가천대학이라든가 경기권에서 수원대라든가 혹은 을지대 이런 대학들이 적성을 치르고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대학을 타겟으로 해서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적성 전형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어하고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국어하고 수학 문제만 출제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도 포함해서 실시하는 대학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국어하고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도 60분을 넘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보통 60분 동안에 몇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돼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쪽에 연습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었을 때 100분이 한 70% 정도쯤 되는 학생들이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서울의 한성대라든가 혹은 가천대에 쉽게 붙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누가 얼만큼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분위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도전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는 전형이 이 적성 전형입니다. 대체로 봐서 내신 성적 3 내지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라든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도 적성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들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6등급대 합격자도 나오는 전형이 이 적성입니다. 이 적성 전형은요, 최대 관건은 수학입니다. 인문계건, 자연계건. 왜냐하면은 수학 문제가 함께 나올 때 그 수학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몇 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즉 국어 문제를 빨리 풀고 수학 문제에다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고 또 하나는 모르는 문제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패스해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익히고 시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논술 전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요. 적성을 치르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이 적성도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모의고사에 응시를 해보고 만약에 응시를 못했다 하면은 작년도 적성 문제를 빼내서 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있거든요. 그걸 빼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몇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학교 또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입시 결과에서 합격자들이 몇 문제를 풀었는가를 보면서 내가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인성과 교우 관계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수학 관련 정규 동아리 활동과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의 교사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요. 부족한 비교과 활동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불명확한 진로 방향, 부족한 수상 경력, 개별 활동 없는 자율활동, 자율 동아리 부재, 개인적 봉사활동 부족,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동서 활동 부족입니다. 자, 박성준 선생님 먼저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부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우수하다라기보다는 좀 학생한테 미안하지만 상대적으로 정규 동아리 활동이 조금 빛이 나고요. 전공하고 희망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은 비슷한 성격의 동아리를 2년 연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특기사항도 사례 중심으로 기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잘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학생의 평소 수업 시간 모습을 어느 정도 잘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약점과 보완책도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3학년 때 진로 희망이 바뀌었어요. 또 그다음에 학종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한 것 같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부 비교과 준비 상태가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우선적으로 항공이나 이제 보건 계열은 완전히 이제 방향이 다른데 우리 학생이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종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진로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도 우리 학생들이 진로가 해마다 바뀌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지금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이 진로 희망이 이제 왜 바뀌는지에 대한 이유가 학생부상에 좀 잘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수상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 때 얼마나 좀 추가가 되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만한 수상 경기는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의 어떤 개별 활동 기록이 아니라 학교나 학급 전체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당연히 우리 학생만의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활동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학급 회장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자율활동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2학년 2학기 자율활동 내용은 아예 기재 자체가 또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정규 동아리 이제 2개를 이제 활동을 했는데 2년 동안 자율 동아리 활동이 없어요, 전혀.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 자체가 필수는 아니지만은 보통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을 좀 볼 때 자율 동아리를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한 봉사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특기사항에도 아예 내용 자체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관들이 우리 학생의 어떤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을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의 어떤 진로 계획이나 본인이 갖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된 독서활동 좀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2학기 개학 전까지 좀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어머니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자율 동아리 활동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자율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설 자체가 학폭에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버린 것도 있고 또 한 거는 하긴 했는데 10번인가 12번 이상을 채워야지만 기록이 된다고 해서 한 5-6번 나가고 못 나간 거는 기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아쉬우셨겠는데요. 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1학년 자율활동의 기재 내용 중에 좀 한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수상 경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쿠션 물컵 낙하 부분, 교내 과학의 날 행사, 거기 이제 2인 1조로 참가해가지고 2년 동안 수상한 실적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내용이 자율활동 기재가 돼 있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 관련된 활동을 그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2번 문항에 좀 소재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데에서 이제 2년 동안 수상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2년 동안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떤 시행착오 과정을 겪었는지, 또 다른 활동과의 어떤 연계성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동 활동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면에서 다른 친구보다 더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이제 같은 이제 활동을 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또 배우거나 느낀 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유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 적성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유성호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방금 앞에서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앞에다 놨거든요. 그만큼 우리 학생에게 좀 절실하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의 전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월달 모의평가 성적으로 봤을 때 정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6월달 모의평가 성적 중에 몇 개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교과 전형이 현재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따라오질 못하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 전형을 쓰기엔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학생이 얘기했었던 적성 전형을 지원하자니 수학이나 국어 성적의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은 적성을 지원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학생에게 그나마 가장 적절한 전형이 있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놨습니다. 비교과의 내용이 썩 잘 돼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은 그 6월달 모의평가에 비하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박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몇 가지 그 장점될 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지원해 보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종합전형이라 할지라도 교과 영역을 많이 쳐주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 성적이 매우 좋으면은 비교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면은 합격에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형을 좀 살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사실은 그 항공대 논술까지도 질문을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국 항공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으로 교과 성적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런 대목으로 볼 때 우리 학생은 현재 가고자 하는 길이 아까도 선생님들께서 자꾸 지원하는 전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기계나 항공 쪽 아까 어머님도 얘기하시면서 장래가 좀 좋다, 전망이 좋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항공 쪽이나 기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좋은데 수도권에서는 항공이나 기계 쪽을 넣기에는 우리 학생이 비교과도 약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대비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기계과라든가 혹은 항공 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갖추고 있는 데가 수원대, 한경대 정도만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 밑에 대학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립대라든가 혹은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지원을 했었을 때 항공 정비라든가 기계 쪽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찾는 것이 어떨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래도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고요.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전형을 찾는 게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방의 기계나 항공 쪽 대학들이 나올 것이겠고요. 그런 중심으로 가고 만약에 수학 가에서 수학 나로 돌려서 우리 학생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즉 두 개 합 8이라든가 두 개 합 10까지만 올라올 수 있다면은 교과 전형으로도 몇 개 지원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입시 전략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은요. 한서대 항공융합학부 항공정비전공 일반 전형 박성준 선생님,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방사선학과 가천 바람개비 전형 박중서 선생님.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방사선학과 적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유성우 선생님께서는 한서대 항공융합학부 항공정비전공 일바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리 학생이 그 한서대 항공 쪽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서대는 항공 쪽으로는 굉장히 특화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한서대의 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인데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부 성적하고 면접을 60을 섞어서 보는 전형이거든요. 우리 학생이 면접을 준비를 하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항공정비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이 항공정비 쪽으로 한서대를 도전할 것이라면은 꼭 항공정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공전자학과도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공정비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조금 돌려서 지원하는 것도 나중에 모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가천대 방사선학과 가천바람개비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1단계 6배수 선발하기 때문에 1단계 통과를 목표로 하시고 면접이 수능 끝나고 있으니까 면접 준비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서 선생님께서는 가천대 방사선학과 적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형만 다르네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학생부랑 적성고사가 6대4로 들어가는데 수능 최저 없고요. 지금 적성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서부터라도 좀 매진해서 하시면 국어 기출 풀어보시고요. 국어 영어 한 80점, 수학 70점만 넘으시면 해볼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유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문항당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72초 정도 내에 한 문제씩 푼다라고 해서 연습하셔서 하시면 지금도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아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눈앞에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네.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